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후쯤이면은 어깨가 짓누르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손목이 많이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드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주로 사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장시간 앉아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 허리 통증도 있고, 그리고 목도 뻐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면서 어깨나 팔이 아프거나 허리에 통증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근로자 여러분이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연간 직간접 손실액이 595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 해법을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하면 마치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공학이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해서 사고 없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이나 실비 등을 근로자에게 맞게 개선해서 최적의 작업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공학 전문가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업 내용과 설비, 정보, 온도, 조명 등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체력, 작업 자세 등 육체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과 성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엔진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는 김동수 씨. 김동수 씨는 임팩트 렌치를 들고 엔진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볼트 하나를 조이는데 3초가 걸리고 하루 2,400개의 볼트를 조인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어깨와 손목에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동수 씨의 통증의 원인을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간공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작업자와의 대화입니다. 먼저 작업 내용과 안전도 면에서 김동수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통증,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는 어떤지,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지, 보호 패드를 하고 있는지 김동수 씨의 외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김동수 씨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근무를 하는가, 작업기기를 쉽게 사용하고 또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작업장의 배치는 적절한가, 그리고 실수는 얼마나 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는 없는지, 또한 김동수 씨 이전에 이 일을 했던 다른 근로자는 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얼마나 사용했고 또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가율이나 이직률이 높다면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공학적으로 원인을 찾아낸 결과 김동수 씨는 볼트를 조일 때 반복적으로 팔을 뻗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으며 임팩트 렌치의 무게와 공구의 진동이 신체로 전달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김동수 씨의 작업 환경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습니다. 먼저 김동수 씨가 들고 일하던 임팩트 렌치를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기기로 교체하고 무게를 지지해줄 수 있도록 천정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씨가 엔진의 모든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배치를 새롭게 해 불편한 작업 자세를 없애줬습니다. 마지막으로 5명의 근로자에게 각기 다른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제 근무를 시행하게 해서 진동 공구에 노출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어깨와 손목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진동 노출도 줄고 치료하지 않아 불량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소비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박나영 씨. 박나영 씨의 업무는 전화로 메시지를 받아 적당한 부서로 돌려주며 소비자와 상담을 해 약속을 하고 메시지를 기록하며 수시로 이메일을 검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나영 씨 또한 업무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만 8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데 요즘 어깨와 목의 통증, 눈이 시리고 두통이 심해졌어요.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만성 피로라고 그냥 처방전을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답답할 뿐이죠. 역시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박나영 씨의 업무와 건강 상태,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하고 박나영 씨의 근무 자세를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박나영 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타이핑을 하곤 했는데요. 어깨와 귀로 전화기를 잡고 타이핑을 하는 불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박나영 씨의 컴퓨터 모니터는 창문 옆에 위치해 빛이 반사돼서 모니터의 글씨를 읽기 어려워 글씨를 제대로 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핸즈프리 전화 헤드셋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재배치해서 모니터가 창문과 마주보지 않도록 해서 햇빛에 의한 눈부심을 없앴고요. 모니터의 위치, 마우스 키보드의 올바른 사용법, 의자의 높낮이 조절 등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방법을 도입시켰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다는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자연적으로 고객에게 상냥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업무 효율도 증가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박나영 씨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공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작업대의 높이가 맞지 않나요? 그럼 높낮이 조정이 가능한 의자로 바꿔서 작업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선반에 있는 작업 도구나 자재들을 수시로 내리고 올리면서 어깨나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물건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깨와 허리 사이 높이에 갖다 놔보세요. 일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인간공학적 원리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공학적인 방법을 사업장에 적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의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문제를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또 근로자는 올바른 자세와 도구 사용의 지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는 끊임없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